중진공 정책 자금은 어 지금 정부 정책이요.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하라는 방향이 있고요. 혁신성장 업종에 집중 지원해라. 그래서 저희는 고용 창출이 많이 되는 기업, 그다음에 수출하시는 기업, 그다음에 시설 투자하시는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금 규모는 금년에 전체 자금이 5조 600억 원이고요. 저희 경기 전체로는 한 1조 100억 원, 그다음에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그 수원, 용인, 뭐 안양 우리 인근에는 저희가 한 2,500억 원 정도 그렇게 자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진공 자금은 좀 쉽게 이해하시면은 은행 시스템하고 좀 다른 영역의 자금이다. 예를 들면 이제 보증제도 있잖아요. 근데 보증제도는 은행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은행 시스템 내에 있는 거고, 중진공 자금은 별도의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담보 여력이 없는데 사업이 유망하고 기술이 유망하다.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진공이 지원하는 요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금리는 저희 중진공이 사실은 이게 자금 지원 한 5조 원, 매년 한 5조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5조 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중진채라고 중진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는 저희 그 회사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을 받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서 저희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은행에 채권 발행하는 거는 기준을 주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 기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15%로 거기하고 연동해서 중진공의 금리가 설정이 되었고요. 요거는 분기별로 바뀝니다. 근데 작년 1년 내내 똑같았고 지금 현재까지 똑같은데, 인제 금리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시중은행은 아마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중진공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폭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진공 자금을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요거는 자금 신청이 여기 좀 사실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적다 보니까 어려우세요. 근데 인제 특별한 솔루션은 없어요. 정부하고 저희 기관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그래서 인제 무조건 지금 온라인으로 하시게 돼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온라인 시스템이 한 달에 한 번씩 오픈되는데 그때 빨리 접속하셔 가지고 자금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 신청하시면 인제 요건이 또 정부에서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요건 파악하느냐고 저희가 그 사전 상담을 먼저 하고 자금 신청 기회를 부여해 드리면 인제 신청하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 제한 대상은 요거는 인제 저희 홈페이지에도 자료가 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또 정부에서 이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제가 현장에서 많이 가 보니까 뭐 대표님들이 제일 잘 아시는데 저희가 감히 진단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진단을 인제 지금은 많이 생략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비대면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신속 지원이 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인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게 막 보험 뭐 하면서 이게 정책 자금 받아 주겠다, 뭐 대행해 주면서 뭐 수수료 달라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평가나 이 신청 서류 써 주는 걸 대행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명칭은 제3 자 부당 개입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안 되는 이유는 인제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시는 거예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그 비싼 보험을 왜 추가로 가입합니까? 그리고 제가 평가를 직접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절대 그거 평가에 도움 안 됩니다. 뭐 신청서 잘 쓰고 뭐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뭐 신청서 그거 평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면담하고 그러면 인제 뭐 나름대로 저희가 오랫동안 업무했으니까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사업을 성실하게 해 오셨고 회사에 기술력도 있고 그러면 보고서나 신청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좀 성실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 제가 이 말씀을 꼭 해 드리고 싶고요.
자금 별 계획인데 요건 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자금이 크게 좀 복잡합니다. 근데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업력 7 년, 업력 7 년이 안 됐으면 창업 자금이고 업력 7 년이 넘어가면 일반 자금, 이름이 신성장 자금이에요. 그렇게 쪼개 놨고 그다음에 자금의 용도별로 거기다 이렇게 좀 꽂아 놨어요. 용도는 이제 업력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업력이 7 년이 안 되는 자금이 저희가 자금의 거의 한 50% 가까이 됩니다, 전체 자금의. 그러니까 새로 창업하시고 그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다 정부의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결국은 일자리 창출인데 그쪽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부 정책이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창업 자금은 우대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그 2.15%로 시작을 하고 창업 자금 중에 시설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0.3%가 깎여요. 그래서 1.8%로 내려가고 일반 자금은 뒤에 나오겠지만 업력 7 년 이상은 2.15에 플러스 0.5% 포인트죠. 그래서 2.65%로 금리가 시작이 되고 인제 시설 자금은 또 거기서 마이너스 3%가 빠집니다. 그래서 창업 자금 중에 뭐 일자리 많이 하시는 분은 일자리 자금, 그다음에 39세 미만은 청년 전용 자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특허나 이런 어떤 우리 그 연구개발 전담부서 이렇게 요건이 맞으시면 개발기술 자금이 창업 자금에 들어가 있는데 유독 개발기술 자금은 업력하고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인제 편제상 이렇게 해 놓은 걸로 저는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투용복합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장 공유하고 스케일업 자금. 그러니까 중진공이 은행처럼 융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투자도 한다. 투자는 뭡니까? 채권이잖아요. 이제 중진공이 채권을 인수하는 게 인제 기업의 채권을 인수하는 게 투자 업무인데 이거는 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규모가 있으신데 IPO 가겠다.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활용하시는데 하여튼 채권하고 주식을 저희가 섞어 가지고 그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다. 자세한 거는 인제 저희 지역본부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수출하시는 기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출이 10만 불이 넘어가시는 기업하고 10만 불이 안 되는 기업. 수출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출이 쪼끔이라도 있으면 수출 자금을 쓰실 수가 있어요. 수출 증명서는 인제 발급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내수기업, 수출기업하는 10만 불이 안 되는 기업, 글로벌화 자금은 10만 불이 넘는 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수출 자금도 금리를 우대해요. 2.15%로 하실 수가 있고요. 수출 자금도 시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업력 7 년이 넘어가는 자금은 일반 자금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름만 신성장 기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업력이 7 년이 넘어가는 기업에 드리는 자금인데 문제는 이 자금은 원칙적으로 운전 자금만은 별도로 지원을 안 해요. 시설 하실 때 플러스 운전 자금을 드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이 자금은 뭐 공장 사시거나 뭐 공장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시거나 기계 시설 사시거나 이거 다 지원이 되는 자금이고요. 제도역 지원 자금인데 요거는 사업 폐업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한테 지원해 드리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현 정부에서는 우리 이렇게 뭐 기회를 많이 드리는 거잖아요, 실패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이 자금도 저희가 좀 확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인제 이 자금도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는데 혁신 성장 분야, 예를 들면 미래 업종, 디지털 분야 이런 데 더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니까요. 그런 분야에 다시 사업을 하시고 싶다. 과거에 하던 사업을 접고 그러면 사업자를 폐지를 하시고 사업자를 셋이 내셔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하시면 자금 받으시기가 용이하다. 사업 전환 자금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기존에 하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바꿀 때 하시는 거고요. 요것도 한번 내용 보시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업종하고 또 품목을 바꿀 때 몇 프로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고거는 인제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먼저 승인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자금을 연계해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어려운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 애로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할 때 운전 자금만 지원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이 긴급 경영 안정 자금입니다. 이건 원래는 인제 뭐 수해나 뭐 화재 이럴 때
피해 나신 기업한테 드리려고 저희가 편성한 자금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많이 지원했고 올해는 이제 많이 줄었어요. 정부가 이미 시프트를 했어요. 코로나로 자금을 많이 주는 거를 대폭 축소하고 지금은 미래로 가는 걸로 이미 방향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자금이 금년에 대폭 줄어서 저희 팀이 하는 게 지금 한 100억이 안 돼요. 올해 이자금이 대폭 줄어 작년에 한 600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건이 돼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해진 기간별로 해서 매출이 10% 감소한 거를 이제 서류를 저희가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 조건으로 지원해 드린다. 그다음에 구조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업종하고 품목 바꾸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부의 방향이 그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 업종으로 바꾸라는 거지. 뉴딜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이거하고 혁신성장하고 뉴딜하고 다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 업종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업 전환, 그다음에 저 끝에 보면 디지털로 가는 거, 디지털 전환, 가운데 보면 노동 전환인데 요런 업종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미래 업종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디지털 뭐 ERP도 도입하고 이런 것도 지원하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노동부의 지원금 받는 거 요새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유연근무제만 해도 노동부에서 지금 원래 급여의 그 차액을 전부 다 그 지원금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잘 알아보세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요 사업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연계를 시켜 드려요.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저 위에 보시면은 중기부 고용부 이거 BH에서 아주 그 큰 어떤 그런 방향을 갖고 추진하는 건데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은 저희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경기지역본부에서 바로 여기서 인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국내 1호 센터를 개소하고 업무를 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홈페이지나 좀 잘 알아보시고 활용하시기가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 사업은 활용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업에 이롭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따라가시면 굉장히 용이하게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다. 예시인데 요거는 뭐 예를 들면 전기차 엔진하는데 내연차 엔진하는 그 우리 중소기업이 전기차 뭐 엔진 부품으로 바꾼다. 이제 요거 예를 들면 요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금이 필요한지, R&D가 필요한지, 또 직무 전환할 때 뭐 교육이 필요한지 뭐 그런 거 전부 다 여기다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고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저희 기부는 설립 후에 417조 원의 기술 보증을 공급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금액을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보증 4.2조 원을 포함해서 총 24.8조 원을 보증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중점 지원 보증 분야에 DNA와 빅3가 0.9조 원이고요. 스마트 제조 서비스가 0.4조 원, 비대면 디지털이 1조 원, 소부장 쪽이 0.2조 원이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 그 항목별로 저희가 중점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은 4차 산업 관련 영위기업으로서 핵심 기업은 기술평가 등급이 BBB 이상 또는 정부 추진 6대 핵심 분야이고 일반은 기술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입니다. 보증 비율은 최대 95%까지 되고요. 보증료는 0.3% 감면입니다. 여기서 조금 처음에 저희 기보나 신보나 재단 이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좀 용어들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드린 보증 비율하고 보증료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이 보증이 대출이 실행하기 위해 보증서가 나가야 되면 보통은 기본적으로 85대 15로 나눠지게 됩니다. 기보가 85를 책임이 지고 은행이 15%, 부분 보증 비율이 85% 15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대 보증은 90%가 되는 95%가 된다는 은행 책임 부분이 좀 감해지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조금 유대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보증료는 저희가 발생하는 보증료 발급과 더 아울러서 수수료 성격인 보증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술사업 평가 등급에 따라 0.8%부터 2.2%까지 차등 적용이 되고 각 항목별로 벤처기업이 있다든가 항목들이 우대할 수 있는 가감 보증 제도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증 비율은 최대 95%까지 감면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6대 핵심 분야는 더 잘 아시겠지만 DNA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고요. 빅3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엑스, 미래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대면 디지털 분야 우대 보증인데요. 지원 대상은 비대면 기업이고 디지털 인프라 영위 기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증비는 95%, 보증료는 0.3% 감면입니다. 지원 대상 세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비대면 기업은 ICT 기업 등을 활용해서 기존의 제조 생산,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 기업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디지털 영위 기업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ICT 활용 등 4차 산업 관련 영위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제조 서비스 보증인데요. 스마트 제조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참여 기업이고 스마트 공장 구축 확인 기업, 다음에 스마트 공장 자체 구축 기업은 저희가 확인하는 기업입니다. 다음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음악 제조 스타트업입니다. 이거는 보증비율이 최대 100%까지고 보증료 0.9% 감면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최대 100%면은 전액 보증서가 나가기 때문에 은행의 시정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똑같은데 스마트 서비스 쪽입니다. 그 대상은 서비스 기업 쪽으로 서비스 기업은 서비스 분야의 첨단 ICT를 활용해서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또는 신규 비용 창출해서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면접 서비스 또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세부 내용으로 보면 보증비는 95%고 보증료 0.3% 감면입니다. 다음은 뉴딜 관련해서 탈탄소 2000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후 대응 보증을 저희가 신설했는데요. 올 상반기에 시행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사업화 기업이고 제조,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예상되는 전 업종의 기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완성, 탄소 저감 기술 R&D 및 사업화,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등 소요 작업 유행에 따라 보증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 유니콘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도약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예비 유니콘은 이렇게 항목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시장 검증에서 벤처 투자기관에서는 50억 원 유치를 받은 기업이고 성장성은 3개년 매출 평균 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 혁신성은 저희 비수평가 사업 등급이 더블B 이상 또는 기업 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업 사업평가 등급 B등급 이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비유니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이 저희가 시행이 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예비유니콘 선정기업으로서 같은 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보증 비율은 95%고 보증료는 1% 고정 보증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부장 특례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부장 특례보증은 트랙 1과 트랙 2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트랙 1 강소기업은 중소기업 선정 강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보증 한도는 최대 30억 원까지, 보증 비율은 95%, 보증료 0.3% 감면입니다. 그다음 일반 기업은 테크브리지로 활용 기업, 그다음 상생 모델 선정 기업, R&D 과제 선정 기업으로서 보증 한도는 최대 15억 원까지, 보증 비율은 90%, 보증료 0.3% 감면입니다. 다음은 창업 지원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창업 지원 쪽에는 저희 창업 전하고 창업 후하고 창업 후 7년 이내로 지금 나눌 수가 있는데, 창업 전에는 예비 창업자 사전 보증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창업 7년 이내는 맞춤형 창업, 청년 창업, 중장년 기술 경력자 창업, 마이스터 기술 창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사전 보증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로서 보증 비율은 100% 0.10% 감면이 되고요. 맞춤형 창업은 저희가 지식문화 쪽이나 이공계 챌린저, 기술 경력, 창업, 현장 성경 이제 창업 이렇게 맞춤형 해드리고 보증 비율이 최대 100%까지 0.4% 감면이 되어집니다. 청년 창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에 만 17세 이상 30세 미만 경영진을 대상으로 저희가 보증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증 비율은 95%고 이건 특이하게 보증료는 0.3%로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보증료는 저렴한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중장년 기술 경력자 창업은 만 40세 이상 경영진으로서 고급 이상 기술자 소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5%, 0.7% 감면입니다. 마이스터 기술 창업은 일반화가 분사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은 대중소기업에서 경력 5년 이상, 분사는 대중소기업에서 스피노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조금 설명드릴 게 청년창업 무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창업은 17세 이상 39세 미만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창업 기업을 말씀드리고, 크게 청년창업 무대 보증하고 청년 테크 스타 보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청년창업 무대 보증은 창업 후 5년 이내 청년창업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95% 보험 보증에 0.3% 보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하는 3억 원 이내고요. 청년 테크스타 보증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협약기관 추천 우수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 비율은 100%고 보증료는 0.3% 되겠습니다. 최대 3억 원 이내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 스타밸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 후 12년 이내에 벤처, 미노비지 기업 또는 혁신 성장 산업 등 영기기업으로 기술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과 동시에 성장성 등급이 G6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한도는 사전 한도는 창업 연화 성장성에 따라 최대 50억 이내로 3년간 경영 실적과 연계 단계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보증료는 0.5% 감면, 보험 보증률은 95%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수기업 사업 프로그램 테크밸리 보증이라고 하는데 지원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와 협약기관 이공계, 교수, 석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한도는 사업 평가 등급에 따라 최대 50억 원 이내로 3년간 기능심리도 등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셜 임팩트 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 임팩트 보증은 대상은 판별표 기준상 저희가 각 70점 이상의 대상 기업을 하고 있고요. 보증비율은 100%고 보증률 0.5%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시절에 맞이해서 저희가 원클릭 보증 제도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지원 체계를 보면 전에 방문 없이 무방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고객이 영업적 방문 없이 온라인 상에서 자기가 자가 진단을 통해서 보증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돈은 1억 원 이하, 보증료는 100%, 0.3% 감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증은 각 은행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협약 보증을 지원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음 R&D 금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R&D는 되게 크게 개발 단계하고 사업화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개발 단계에서는 연구개발 자금하고 개발하는 자금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사업화 단계에서는 정부 출연 R&D 과제, 기업 자체에서 하는 R&D 과제, 대학이나 공공연에서 이전하는 R&D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R&D 금융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식재산권 특허 부분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식재산 평가 보증이라고 저희가 한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식재산권 개발 완료 후 사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크게 나눠서는 IP 가치 보증, IP 패스트 보증, IP 등급 보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IP 가치 보증은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을 하는 거고요. 패스트 보증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IP 등급 보증은 B등급, 특허 평가 등급 B등급 이상으로 운전자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K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서 등급하고 가치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저희 기본의 AI 평가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기술 이전 및 보호가 있는데 기술 이전 업무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다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이전 받아서 우리 회사에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술이 병뚜껑 따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각 연구기관이라든가 각 대학별로 소싱을 해서 맞는 기술을 매칭을 시켜드려서 신청 기업으로 이전을 시켜드리고 이전과 아울러 이전할 때 금융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금융까지 저희가 보증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기술 보호는 이 기술 중소기업들이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 입출이라든가 신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 보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는 저희 전국에 지점이 한 62개 정도 있고요. 기술혁신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 이전 업무를 하는 업무가 전국 8개 정도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저희가 말씀드린 드라마라든가 뮤지컬, 문화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할 센터가 전국에 4개가 있고요. 중앙기술평가원은 고도평가, 사업화 이전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투자센터가 또 하나 있고, 소셜가치평가센터, 지식공유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나오는 경기 지역 본부장에서 저희 본부장 헤드쿼터에서 이제 이런 업무는 안 하고 각 지점에서 하시기 때문에 각 사업장 소재지에 속해 있는 지점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상담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보통 도시에는 하나씩 다 지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 보시거나 이 지점 찾으셔서 연락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장 단계별로 보면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 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 좌측 위에부터 예비 창업자 보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생 기업 보증, 창업 초기 보증, 그다음에 창업 상장 보증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창업 기간에 따라 가지고 구분하고 보증 지원 규모라든지 보증 한도, 보증 비율, 보증료 등이 각각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보증 비율이나 보증료는 아까 기보에서 나오신 부지점장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좀 이거는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 17세에서 39세 대표자가 유망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증 비율 최대 100%, 그다음에 0.3% 고정 보증료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창업 프로그램으로는 청년 희망 드림 보증, 신중년 행복 드림 보증, 그다음에 신성장 창업 고용 창출 협약 보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창출 협약 보증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금리 우대 및 보증료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가지고 더욱더 좀 저렴하게 신용 보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규모가 조금 일정 수준 이상 되고 성장 단계에 접어든 이제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기업, 그다음에 이제 특화, 그다음에 가젤 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 대한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직원 고용 등 일자리 창출이 이제 예상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용 창출 특례 보증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보증 지원을 적극하고 있으니까 많은 적극적으로 이제 고용 창출이 예상되면은 적극적으로 보증 지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허 등은 이제 지식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우수 기술력 기업에 대해서는 지식 재산 보증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 지식 재산 보증은 이제 특허 등급에 따라 조금 보증 금액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일정 등급 이상 되면 이제 특허 건당 1억 원씩 이렇게 보증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특허라든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스마트 융합 보증, 스마트 공장 특화 지원 프로그램 등 이제 시설 자금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 콘텐츠 제작 기업에 대한 보증하고 소부장 관련 업종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숙 단계에 접어든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음 페이지에서 안내해 드리겠지만 저희 유동화 회사 보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신보 스타 기업, 고용의 질 우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선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보증료 할인 등 우대 사항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화 회사 보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유동화 회사 보증은 이제 일정 규모 이상 이제 좀 매출액 기준으로 간단하게 보면은 한 뭐 100억 이상 이렇게 매출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 신보에서 이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가지고 사채 발행을 하고 그에 대한 매각 대금을 기업에서 수령하는 구조고 신용보증기금은 그 과정에서 신보가 다시 한번 보증을 섬으로써 그 이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발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동화 회사 보증에 대한 지원 대상은 CPA 감사 보고서 보유 여부에 따라서 K9에서 K10 등급의 이상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00억 원, 금리는 기준금리에 등급별 가상금리를 더해서 산출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3에서 4%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화 회사 보증의 좀 장점은 이제 금액이 일반 보증보다는 조금 크게 보증 지원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동화 회사 보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이제 신청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소요 한 1개월에서 2개월 이전에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가지고 신청하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1년도 유동화 회사 보증 그 내역 발행 이력인데 이거 참고하시고 거의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 상반기 일정이나 22년도 전체 일정은 이제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아마 알려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증 연계 투자, 뭐 투자 옵션부 보증 등 이제 다양한 투자 관련 상품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기업 이게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이제 좀 이제 다른 기업들이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설명해서 좀 건너뛰기로 하고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 조직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판교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지점에서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스타트업 네스트라는 저희가 선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엑셀러레이팅하고 그다음에 금융 지원, 그다음에 그 외에 컨설팅이라든지 해외 진출, 뭐 마케팅 이런 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성장 지원까지 패키지로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전담 프로그램으로 우수 중견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 아이콘 보증이 있고요. 혁신 아이콘 보증은 아까 기보에서 한 예비 유니콘 보증과 유사한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 보증 금액은 저희는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보증 지원 금액은 기보보다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활용하시는 게 스타트업이 좀 보통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혁신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성장 단계에 따라서 연구개발 단계는 스텝업 준비 기업 보증을 지원하고요. 초기 사업화 단계는 스텝업 도전 기업, 본격 성장 단계는 퍼스트 펭귄 보증, 그다음에 퍼스트 펭귄 플러스 보증, 플러스 보증 등으로 저희가 성장 단계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기업이 요즘에 좀 많아지고 핀테크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특화 지원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제 저도 이런 쪽에 기업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스타트업 지점이나 이런 데 연락하셔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벤처 평가 업무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구 개발 유형에 좀 한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어 가지고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벤처 확인 제도의 어떤 기관으로서 좀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시면 저희가 그 신보나 기보와 좀 차이점이 신용 보증 지원은 그 공통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자금 배정 저희가 경기도 자금을 평가하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보면 신용 보증이라는 거는 담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자금 배정은 대출을 받으실 때 금리를 2차 보전을 받기 때문에 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신청을 오시게 되면 신용 보증과 자금 배정을 병행해서 이제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런 이제 모바일 보증도 저희가 시행해서 비대면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약 상담제, 위탁 보증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항목별로 전체 보증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단위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자금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게 이제 그 신보 기보와 좀 다른 게 중소기업 거기서도 이제 저희가 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현재 없으셔도 그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개인 신용평가 부분이 좀 비중을 차지해서 반영이 돼서 그 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보증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중에 요거는 이제 세부 분류되어 있는 그 특별 보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책자에 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보 기부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만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 추천 중소기업 특례 보증은 저희가 이제 보증을 그 지원을 할 때 대부분 아마 그 신용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기보나 신보도 뭐 B등급 이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 시군 추천 중소기업 특례 보증은 그 기업 신용 평가 등급이 트리플 C 이상이 되면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지원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시군별로 이제 출연 재원으로 저희가 이 특례 보증을 추천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소상공인 보증 지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 그리고 밑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이제 10인 미만이면 그 소상공인 기업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 한도는 업체당 1억 원이고요. 이런 그 코로나19 극복 통장도 소상공인 그 세부 분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 특례 보증도 있지만 그 소상공인도 특례 보증이 있어서 좀 신용 등급이 좀 그 열악하셔도 저희가 2천만 원 이내에서는 이제 평가가 생략하는 부분이고 최대 5천만 원까지 특례 보증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전까지는 이제 보증이었지만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이제 금리 혜택, 여기 보시면 융자금리가 나와 있는데 협조는 이제 2차 보전이라는 건 은행에서 보증서 담보로 금리가 책정이 됐을 때 거기서 경기도가 2차 보전 이율만큼 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차감된 금리로 대출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운전자금 중에 이제 세부 분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최적화된 업체가 맞는 상품을 지원을 하시면 이렇게 금리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건축이나 기계 설비 그런 시설 자금 용도로 아마 사전에 이제 질의하신 그 사업장 구입하고 싶으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질의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8년간 이 기금 금리라든가 2차 보전 금리로 이제 그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세 분류로 이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 신용 등급이 좀 그 다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평가 기준이 60점 이상이었는데 이제 그 종류별로 50점 이상으로 해서 좀 평가를 완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시군 특례를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 보증료가 면제되는 그 종목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이런 관련해 가지고 적용되는 상품으로 우리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육성자금, 요게 이제 시설자금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건축비, 매입비, 시설 설비, 그리고 연구개발비 이렇게 그 맞는 시설자금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런 그 융자 기간하고 금리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책자를 보시면 그 종류별로 좀 세세하게 그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는 아시겠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그 경기도 소재한 본사 및 사업장이 경기도 소재한 기업이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좀 영세하더라도 저희는 소기업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각 시군마다 대부분 영업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문의를 하시면
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채널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요 부분도 운영을 하니까 요 부분 들어가셔서 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